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우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듯 비슷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듯 비슷했습니다. 뭐 통계 문제 강조된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고, 학생들이 또 많이 틀린 것들은 여전히 기존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었던 위치 문제였고, 위치도 나올 만한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 쌍지하는 친구들한테 혹은 뭐 둘 중 하나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반응은 뭐 어떤 친구 한재 어려웠다, 어떤 친구 세재 어려웠다, 좀 갈리기는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지보다는 한지가 조금 더 좀 그랬다.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거 표현을 못하겠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세지하는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바이블 삼아서 하세요. 좋은 수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하는 건데 새로울 건 없고요. 가 고려만국 전도고 나 알 이드리시고 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알 이드리시의 지도의 위쪽은 원래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북쪽이 되어야 하는데 알 이드리시나 티오가 예외적인 거고 동쪽이 아니라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요. 모두 동양입니다. 3번은요. 경위선은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의 경우에는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은요. 다가 나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 거고요. 이거는 유럽의 중세 거예요. 유럽의 중세와 조선을 비교하기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넘어가도 되겠지만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추론 못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국제협약과 관련한 환경문제의 국제협약과 관련한 문제고요.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어려운 게 나왔다. 도시까지 들어가는 거고 가는 해양, 바다에 못 버리게 하는 건 런던. 나는 산성비,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오존층, 캐나다 몬트리올이고요. 라는요, 이렇게 온실가스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교토하고 프랑스 파리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혹시 라가 교토 왜 안 돼요? 이랬던 사람들은 물론 연도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모두 외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선지에서 한번 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갑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영국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나는 시스터 사이언스 시티 이거는 스웨덴 쪽이니까 잘못된 거고요. 다는 나프타의 회원국이었던 캐나다가 맞아요. 근데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 많지 않을 텐데 토론토도 아니고 몬트리올도 아니고 어디야? 밴쿠버도 아니고 오타와라는 곳이야. 쉽진 않지. 하지만 보통 수도와 수위도시 비교하는 것들은 많이 등장했었으니까. 라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일본이면 이렇게 못 묻겠죠. 터무니없이. 프랑스고 프랑스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갑하고 정 맞았다.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 자, 3번 문제는요.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해서 워낙 유명한 할롱베이 그랑칭기 빠묵걸레가 나온 거예요. 나올 만한 게 나왔기 때문에 부연 설명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선지로 곧바로 가면 1번 탑카르스트에 대한 거고 차별적인 용식으로 만들어졌다. 맞는 설명이죠. 2번 리얼과 관련해서 리얼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빠묵갈래 석회 당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용암의 반복적인 분출이래요. 뭐 이런 것들은 성층화산이나 이런 화산 지형이지 카르스트랑 상관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하게 반복성이 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야. 다만 4번 선지에서 카렌이란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카렌은 돌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랑칭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데 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4번 문제. 어려운 문제죠.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어렵습니다. 일단 찍혀있는 지역 중에 A 지역은 많이 본 지역이 아닐 거예요. 요거는 미국 서부 내륙 지역의 건조 지역이다. 요 정도까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텝이다, 사막이다는 자료를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고 그리고 요 녀석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위도에 따라서 요 녀석이 누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냐면 CFA가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만약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이 정확하게 그려졌다면 추론이 어렵진 않겠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좀 진짜 애매하긴 하다. 둘 다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브라질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쪽이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기온 자체가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강수와 관련한 건데 이게 이걸로 보고 이걸로 보면 얘는 겨울이 건조하다는 거고 얘는 연중수변하다는 건데 어떻게 같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녀석도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크게 보게 되면 몬순의 영향을 받는 기후고 이런 것도 또한 역시 여름에 강수가 좀 더 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강수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측면에서는 자료를 이용하는데 크게 상충되는 면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기까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뺑값의 정의를 떠나서 보게 되면 다가 둘 다 강수가 적어요. 그럼 얘는 연중 적다는 의미고 요 녀석이 건조기후인 A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하고 나를 가줘야 되는데 요 가하고 나를 갈 때 선생님은 첫 번째 시기를 모르니까 이게 시기를 모르니까 둘 다 남반구니까 건기가 반대라서 시기만 알면 쉽게 갈 수 있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고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했던 건 뭐였냐면 니은 시기의 강수값의 최대인해와 최소인해 그 다음에 기억 시기의 최대인해와 최소인해의 값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봤더니 이게 100 정도고 이게 70 정도더라고요. 그거를 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뭐 풀려면 시도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요 녀석들을 좁혀서 보자. 가하고 나만 지금 요 두 지역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 요걸 좁혀서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생각을 해봤더니 요 녀석은 이 둘의 차이가 그래도 100 정도가 나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둘의 차이가 많이 나봐야 한 25 정도 나더라. 오케이? 만약 기억이 1월이다 그러면 그때는 요 녀석은 건기, 요 녀석은 우기죠. 그게 아니라 기억이 7월이다 라고 하면 얘는 우기, 얘는 건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 개만 놓고 보았을 때 얘가 강수의 차이가 더 심하다고 그러면 둘 다 건기는 존재하는데 더 기억 시기에 우기인 애가 더 많이 때려붙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기억 시기에 두 지역 중에 이 값을 통해서 BC 중에 우기 시기에 강수량이 더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열대 혹은 뭐 이걸로 보더라도 이 녀석과 지중해성 기후 지역 중에 더 강수가 몰려올 수 있는 애는 우기 때 요 녀석이다. 물론 이게 사바나면 더 깔끔하게 떨어지겠지만 진짜 애매한 자리에 찍혀 있는 게 또 맞긴 맞거든요. 애매한 자리에 찍혀 있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써주면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만 어쨌든 이걸로 보면 더 확실하고 이걸로 봐도 대륙의 동안이니까 더 여름에 집중되는 걸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요 녀석이 1월이 되면서 얘는 여름에 우기인 애니까 나가 요 녀석이 되면 되겠다. 그리고 다가 요 녀석이 되면 되겠다. 그리고 요게 누구였다? 다가 아니라 미안 가가 요 녀석이 되면 되겠다. 그리고 다가 원래 그냥 사막이었다. 이렇게 각각 연결이 돼 주는 거죠. 따라서 순서는 B, C, A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 많은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어떤 해석지들도 푸는 방법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 그냥 그들의 방법으로 푸는 거야. 그들의 방법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판단 안 해요.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처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풀 때는 건기 뚜렷한 지역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 자, 4번 문제. 아까 이거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자면 요거 위도상으로 보게 되면 남의 기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CFA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국경선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국경선 꼭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선 위치나 이런 거 추론해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브라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AW였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CFA로 보던 AW로 보던 큰 상관은 없었던 거예요. 기온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선지에서 만약에 이걸 열대냐 온대냐 구분하면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다 고려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열대일 수도 있고 온대일 수도 있다. 만약에 선지에서 나왔을 때 자기가 온대면 온대, 열대면 열대. 온대라고 생각하고 풀었으면 맞았지. 근데 열대라고만 생각하고 단정적으로 그냥 가버린 사람은 선지에서 자기가
함정에 걸렸어도 그걸 못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지역이 나오면 기후 문제는 항상 2개를 추려놓고. 선생님, 저는 추리지도 못했어요. 그건 공부 안 한 거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2개 정도로 추려지는데 2개를 추려놓고 그 다음을 고민해라. 선지 안에서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는 대륙별 자료예요. 근데 대륙별 자료로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보통 신재생 나올 때는 유럽으로 많이 줬으니까. 근데 뭐 재밌게 해보는 거고, 여기에 보게 되면 오세아니아하고 유럽 중에 가하고 나는 하나라고 돼 있고 A, B, C는 수력과 지역과 풍력 중에 하나다라고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A가 수력이라는 거 가야 될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1차 에너지를 따질 때 세계적으로는 원자력보다도 수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B하고 C 같은 경우는 하나가 풍력이고 하나가 지열이 되는데,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B와 태양광 이 2개 중에 누가 더 많아? 라는 걸 물었으면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지리랑 또 다르고요. 근데 출제자가 인정은 있었던 것 같고 문제를 잘 낸 거죠. 태양광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지열이고 B 같은 경우는 풍력이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 추론 가능합니다. 낯선 자료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태양광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왜냐면 호주는 건조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기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포함된 오세아니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뉴질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뉴질랜드 그렇게 순위 안 높은데요. 비율이잖아. 양이 적어도 오세아니아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가 더 적으면 높은 비율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세아니아, 얘가 유럽, 그리고 뭐 또 이쪽에 수력도 간접적으로 비교는 되고 할 수 있는 건 많았던 것 같아. 선지 1번 가보면 가가 유럽이라니까 그냥 틀렸고, 2번은 수력은 중국이 제일 많죠. 이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풍력과 관련해서 독일이 프랑스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재생은 2개를 일반화해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신재생은 모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모든 거에서 유럽의 독일이 꽤 큰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는 우리가 신재생과 관련해서 배운 기억이 없는데, 에스파냐나 뭐 이탈리아나 노르웨이나 이런데, 아이슬란드는 본 적이 있지만 덴마크 이런 데도.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노르웨이는 풍력이 수력보다 많다라고 되는데, 보통 수력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2개를 왜 비교해? 이러지 말고 그냥 수력이 강조된 나라지, 요 정도로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번은 지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국가가 오세아니아에 있다. 이게 많아 보이니까 낫기라고 해준 거야. 그렇지는 않지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6번 문제는요, 아시아의 국가와 관련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라와디 강이나 이런 거, 뭐 누군가는 네피도 보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미얀마 어렵잖아요. 짜오프라야 이거 보면서 타이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송크란 혹은 방콕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게 되면 티벳고원에서 발월했다라고 하는데, 호찌민 나왔고 하노이 나왔고 막 프랑스풍의 건축 얘기 나왔고,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 받았던 데죠. 바로 베트남에 대한 베트남이 흐르는 메콩강,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메콩강이다 맞고요. 니은은 미얀마, 로힝야 맞습니다. 이 문제는 합답형 문제 선지 3개짜리로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공부 본인이 안 한 거라고 봐야 돼. 근데 공부를 했었어도 디귿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친구가 그러더라고. 수능 끝나자마자 잘 봤는데 이건 좀 강조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북두칠성 위치편에 문제 있어 이거 얘들아. 있는데 왜 틀렸니? 이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제 세계지리 수능 문제는 조금 그래도 좀 납득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건, 나오던 지역에서 난도를 충분히 가지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도 있죠. 남미 쪽도 있죠. 나오던 지역의 국경선 문제를 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국가를 바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역에서 내면 국가 바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주도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거지. 누군가는 유럽의 쓸데없는 국가들 보고 있었다고. 야, 여기가 안 나왔으니까 나올 거야. 무슨 탐험합니까? 그냥 나왔던 지역을 명확하게 해서 그 지역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게 자기가 만점은 아니어도 등급에서 손해 안 보는 방법이에요. 있었던 거예요. 북두칠성 위치편에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거만 믿고 해 다 돼. 난 이런 말 안 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 나는 다른 선생님 거도 하라 하고 연계교재는 당연히 하라 하고 하는 편이야. 왜? 본인이 풀어보고 본인이 당황해 봐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자극이 된다고. 많이 해보셔야 돼요. 디귿은요, 모두 라오스와 가나다가 국경이 맞닿아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국경선 지도는 없어요. 지도는 들어가 있는데 미얀마, 타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싱가포르 있죠. 인도네시아 있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예요. 요 세 개랑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오던 지역에서 나왔어요. 나온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까지 똑같이 맞춰? 또 낼 수도 있지. 근데 그때는 변별력이 없지. 근데 나오던 지역에서 다른 국가로 내. 그럼 변별력이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대비했어야 하는 거라서 그거는 열심히 한 친구가 이기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입니다. 6번 문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 자, 7번 문제는 좀 과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EBS 연계교재나 아니면 충분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변형 문제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여기에 국가를 줄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도를 갖는 건데 이미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연방인 호주는 영국과 수출 수입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처 나라와 많은 거고 나가 더 많으니까 이게 중국이고 남아있는 다가 일본 되겠습니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국내 총생산이 C가 크니까 C가 압도적으로 중국이고 남아있는 영국과 일본 중에 제조업의 비중이 B가 더 크니까 B가 일본이고 A가 영국이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국가를 안 좁혀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근데 많이 나오던 겁니다. 이 정도는. 동그라미 1번 뉴질랜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그라미 2번 중국은 이런 거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동그라미 3번 EU 회원국이 2개나?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동그라미 4번 중국이 인구는 1등이어야 하고요. 정답은 동그라미 5번 단순 연결 되겠습니다. 국가를 안 좁혀줘서 부담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EBS에만 있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지형과 관련한 문제고요. 기후지형 중에 이제 빙하 또는 주빙하 지형과 그리고 건조지형을 섞어낸 문제입니다. 암기의 영역이에요. 심지어 지형 용어의 밑줄까지 다 쳐져 있네요. 자, 보기에 기억을 보게 되면요. 빙식곡이 침수되어 만들어진 게 피오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리에는 툰드라 지역에서도 고산가옥 있어요. 뭐 기온이나 습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맞았고요. 정답은 이미 1번으로 끝났고요. 디귿은 르안이 바람에 의한 거고요. 하다가 유수에 의한 거 반대가 됐고요. 리엘은 최난월 기온이 0도 미만이라는 건 빙설기후라는 얘기인데 빙설기후 지역은 가하고 나의 모두 빙설기후 지역이다. 이 지역 아니고요. 이 지역 아니고 요것도 툰드라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죠. 그리고 피오르는 그린란드 얘기했으니까 이게 내륙 안에 있으면 빙설이 될 수는 있다 치겠는데 피오르는 해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툰드라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9번 문제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통계 연도가 2022년인데 뭐 자료에 따라 인구는 보통 5년 단위로 쓰니까 2020년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자료에 연도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너희가가 아니라 작년에 선배들이 마지막에 가면 불안하니까 그 마음도 이해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2023, 2024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강박은 없어도 돼. 출제자들 입장에서 교과서적 지식이 더 잘 적용되는 자료가 있으면 때로는 연도를 좀 이전 거를 쓰기도 합니다. 한국지리도 한번 보세요. 연도가 다 다를 거예요. 자, 어쨌든 이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요. 국가를 좁혀줬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요. 철광석이 강조됐다면 브라질일 거고 다이아몬드가 강조됐다면 남아있는 거 남아공 되는 거고요. 아니면 구리에서 칠레를 먼저 찾아서 나는 남았으니까 남아공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보면 이건 남아공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은요. 선생님 광산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약간 당혹스러울 수는 있는데 기존의 기출문제에 보게 되면 그느드 합답형으로 좀 이런 지역적인 지명까지 간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만약 현장에서 이걸 마주했다 라고 하면 세모 치고 넘어가 보세요. 기억은 지었고 니은은 세모라고 합시다. 디귿은 석탄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거는 남아공의 특징이잖아.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은 석탄이 많지 않은데 많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구리도 신기스콕산지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신기조산대 주변에서 칠레도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특이한 거라고 했지. 신기조산대인데도 석탄이 많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디귿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얼하고 해서 정답은 4번. 리얼도 맞은 거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속어법으로 되는 겁니다. 9월 달에는 속어법이 안 됐어요. 근데 6월은 됐었고요. 근데 수능에서 다시 되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거야. 도전해보는 거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느끼는 거지. 자, 9번 문제 정리하고 칠판 지운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변형하기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또 막 이제 많이 변형된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국가만 좀 바꾸면 되니까. 각각의 의미를 보게 되면 러시아 제외하면 유럽의 인구 1등, 브라질의 인구 5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 차드 아프리카 국가 됐고, 파키스탄 5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 이 둘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차드와 독일은 일일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촌락 인구가 전반적으로 나하고 다는 감소하고 있고 가하고 라는 증가하고 있죠. 촌락 인구가 증가하는 건 그냥 인구 증가가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촌락으로 더 가자!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 가하고 라가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일 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뭘 하나로 단정하지는 말자고요. 그리고 오른쪽 인구 밀도의 변화를 봤어요.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인데 여기에 변화가 들어가면 이것은 면적보다는 인구의 변화가 크니까 인구 변화로 생각하자라고 제가 문제 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가가 엄청나게 인구가 빡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인구 밀도가 또한 높으니까. 선생님, 인구가 많이 증가한 건 아프리카 차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촌락 인구가 그렇다고 차드가 제일 많을 수는 없어. 선생님, 농촌에만 살면 많을 수 있죠. 아니, 그러기에는 브라질과 파키스탄의 인구가 넘사벽인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모두 고려하게 되면 가가 파키스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 다, 라가 남았는데 뭐가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다를 먼저 했어. 다를 먼저 했는데 다를 왜 먼저 했냐면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인구 변화를 했잖아. 너희가 딱 보기에 인구 변화가 나다, 라 중에 누가 많아 보이니? 가는 누가 봐도 많지. 나다, 라 중에 다가 인구 변화가 제일 없어요. 왜 없냐? 잘 이해해야 돼. 얘네는 붙어있다 이렇게 올라갔잖아. 얼마 양으로는 안 올라간 것 같잖아. 근데 인구 변화에서 인구 증가율이라는 건 비율의 개념이라서 원래 값이 이렇게 작으면 조금 올라간 것 같아도 예를 들어 나는 숫자 안 해봐도 2배는 올라간 거예요. 라는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누워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라가 증가율이 높고 다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다가 누가 되는 거냐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하고 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고. 하나는 이게 떨어지네. 그치? 둘 다 여기에서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데 나도 증가하고 라도 증가하는데 나는 촌락 인구는 떨어지네. 그러면 나는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촌락 인구가 떨어졌으니까 도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종합하면 얘가 브라질, 라는 남아있으니까 차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요걸 통해서 이 인구 증가율이 나와 라가 다보다 높다는 걸 파악하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걸 하면 저처럼 풀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선지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나는 1970년에 도시인구가 2020년에 도시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촌락인구는 있는데 도시인구를 물으니까 좀 당혹스럽죠? 근데 보면 촌락인구가 줄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전체 인구 증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촌락분의 도시일 텐데 전체 인구가 늘었는데 촌락이 줄었다? 그럼 도시는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나중인 2020년에 도시인구가 더 많다라고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동그라미 2번은 브라질은 파키스탄보다 도시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그냥 전체 인구가 두 개가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둘의 정확한 순위를 아는 상태에서 촌락 인구를 빼면 계산이 되는 거. 계산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둘이 인구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겠어? 촌락 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큰데 뭐 이렇게 의도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고요. 3번은 당연히 독일이 더 높아야죠. 그 다음에 4번은 못 사는 국가가 높아야 되고요. 5번은 지역 단순 연결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해 주셔야 되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11번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많이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11번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A는 중앙아시아 쪽이고 B가 티벳 쪽이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캐나다 내륙에
냉대 수균기후 지역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사막 지역 되고 이러는데, 뭐가 어려웠던 거냐면 B가 어려웠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B가 들어가 있는 니은 선지가. 근데 9월 달에 똑같은 건 아닌데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티벳 지역의 고산 기후를 묻는 문제가. 그 연장선에서 니은으로 더 간 거죠. 일단 기억은요, 유로트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니까 맞아요. 이동식가.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 보세요. C는 냉대 지역이니까 타이가 맞아요. 그럼 기억하고 디귿 들어간 거 남겨두세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고, 리얼 카나트는 너무 쉬운 얘기지. 이거는 건조아시아 이란 쪽 요쪽 지역에 있는 지하관계수로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거나 틀리거나를 1번 또는 4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답은 누구냐면 니은이 맞은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건데, 그냥 너무나 쉽게 B를 지어버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할 때 무지개에서 지도가 나올 때 툰드라 기후 지역 표시할 때 여기 지우라고 해. 그러면서 간단하게 설명은 하지. 뭐라고? 저기는 위도 때문에 툰드라가 나타나는 데가 아니라 고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데라 그렇다고. 그런데 문제 잘 안 나온다고. 근데 나온 거야. 그거는 인정. 잘 안 나오던 데가 나왔고, 나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다는 건 인정. 근데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야? 산이 그렇게 높은데 우리가 고산기후라고 배웠지만, 여기서 티벳 지역 그 자체가 그냥 그 도시 자체가 뭐다, 라싸가 뭐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넓게 면으로 체크한 거예요. 산 봉우리를 가다 보면 주변에 왜 없겠어? 야, 생각해봐.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눈이래. 빙하도 있고 막 눈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빙하가 있다라고 하면 빙설기후인데 그 아래에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툰드라가 되는 거지.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렇게 지리적으로 합리적 추론을 하라는 문제예요. 절대 쉽진 않죠. 아마도 근거는 교과서의 지도의 자료 있잖아. 그거였을 거예요. 저도 별로 안 나오던 데니까 여러분한테 말로는 하지만 강조 안 했던 데고, X치라고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합리적 추론이다. 이 정도는. 11번은 아마 니은 때문에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지 구성도 그렇고요. 네. 자, 칠판 정리하고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근데 출제자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 내는 게 통계자료 찾아서 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요. 더 쉽게 내는 문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에 보면 지역도 국가도 좁혀줬어요. 국가도 좁혀줬어요. 자,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은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이동이 발생한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옵니다. 생산량이 가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이 쌀 밀에서 1등이거나 1위권이었고, 옥수수도 2위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그리고 미안. 대륙별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건 A, B, C, D 기호고 여기는 건 대륙입니다. 아시아와래.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가는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메리카고 나의 순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어느 대륙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뭔지 아는데 하고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겠지만,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일단 쫄지 말고 뒤까지 더 넘어가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나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뭐가 있냐? 아메리카와 나는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대.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으려면 신대륙이면서 선진국이면 되거든요. 그럼 뭐 오세아니아 이런 거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메리카라는 게 라틴인지 앵글로인지 그 기준은 모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유럽이 또 하나 있죠. 유럽은 신대륙은 아니에요. 근데 선진국으로서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더 많죠. 나는 더 이상 좁히진 않을게요. 이 세 지역의 대표적인 순수출국으로는 아시아는 했잖아. 아시아의 A래. 아시아 국가가 지금 인도하고 중국인데 중국일 수는 없다고. 인도야. 쌀에서 1등 막 잡히기도 하니까. 그리고 아메리카의 미국, 나의 B가 있다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국가가 에스파냐, 프랑스이기 때문에 나는 유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식량을 많이 수출하는 데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B가 프랑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가의 C는, 즉 아시아의 C는 순수입국이다 그랬으니까 C가 중국으로 구해지고,
그리고 유럽의 D라고 했으니까 얘가 에스파냐 되겠죠. 앞쪽에서 고민했어도 이쪽으로 오면 풀리는 건데 요걸 프랑스, 에스파냐 구분해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의 정답률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자, 선제 1번으로 가게 되면 1인당 곡물 생산량은 경제 수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2번은 쌀 같은 경우는 유럽보다 아시아가 많겠죠. 3번은 A, 인도는 B, 프랑스보다 밀이 당연히 많죠. 세계 2위권이니까요, 인도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소는 인도가 강조되는 거고 5번은 밀 수출량을 D하고 B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스트레스 받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순수출 프랑스 강조했으니까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12번, 13번 이런 것들이 아주 이어지는 문제도 그렇고 아주 참신하다 이런 맛은 없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제대로 아주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당연히 접근하기 어렵고 뭐 통계스럽게 느껴진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도표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낸 그런 문제라 보입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3번은 6월 달에 나왔던 종교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1, 2위를 줬어요. 근데 1위가 다 달라요. 2위가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이 문제는 2위가 더 핵심적인 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는요, 힌두교 그 다음이 이슬람이고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1등이에요. 스리랑카는 불교가 1등이고 2등이 힌두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방글라데시까지 2등이 누군지를 우리가 배운 바는 없지만 누가 힌두교인지 뭐 1등이 지금 다 다르니까 이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2등에서 보면 이슬람이 2등이거나 힌두교가 2등인데 2등이 지금 반복되는 애가 있잖아. 그럼 이 A가 이슬람 아니면 힌두교여야 되는데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1등이라니까. 그러면 이슬람이 이슬람 해서 이슬람이 2등에 두 번 반복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2등은 힌두교라는 거야. 그러면 A가 반복되는 애가 힌두교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이 이슬람이 되고 그럼 요게 힌두교라고 했으니까 요게 인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힌두교가 둘 다 밑에 깔렸는데 B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요게 방글라데시 쪽이 되고 다가 남아있는 스리랑카 되면서 C가 불교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퍼즐 푸는 것도 재밌긴 한데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남부아시아 지역은 인도의 영향력을 강하게 주변들이 모두 다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힌두교가 나머지 지역에서도 1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다는 거예요. 네팔은 힌두교가 1등이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통계적으로 모두 다 유의미한 것 같아요. 자, 기억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은 신 할리스는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디귿은 가나다 세 국가 중에 A, 힌두교 신자가 가장 많은 데는 당연히 인도겠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좋은 문제로 보입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14번은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ABCD 위치가 찍혀 있으니까 그냥 곧바로 가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라는데 태평양이 전혀 없는 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샌안드레아스는 미국 서부인데 아예 지도 속에 표시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은 브레고리는 환태평양 조선대니까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아틀라스 산맥은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산맥인데 아프리카 쪽은 지금 표시된 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해양지각이 서로 갈라진다라는 건 해령이고 해령은 특히 대서양의 중앙해령이 유명한데 요 E가 있는 쪽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이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 14번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나오던 지식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그 지식이라고 못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표 때문에.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지금 행렬이 아마 기본이 아니지. 아유, 너 맨날 헷갈리네. 아닐 거야. 이제 바뀐 교과서에서 아마 추가로 들어가나 뭐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걸 보는 거를 이렇게 오가는 거 보는 표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일단 어떤 면에서 배운 지식이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시카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도시는 뉴욕과 보스턴이다. 이거예요. 미국의 도시들의 위치를 가지고 물은 거야. 작년 수능에는 시카고,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이걸 구분해야 됐던 거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다 줬어요. 주고 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가나다라가 각각 예 중에
뉴욕과의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있냐면 라와 뉴욕과의 거리가 이게 되는 거고 다와 뉴욕 간의 거리가 이게 되고 나와 뉴욕 간의 거리가 이게 되고 가와 뉴욕 간의 거리가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제일 가까운 애가 라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애는 얘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까운 애는 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제 가하고 나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LA고 누가 샌프란시스코일까? 그거 하나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얘가 다가 휴스턴이었으니까 여기서 이 거리와 이 거리로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휴스턴과의 거리는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으니까 나가 좀 더 가깝네. 그러니까 나가 누구로 보고 LA로 보고 가가 샌프란시스코가 돼야 된다. 위치에 대한 겁니다. 표를 보는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은 있겠지만 기억. 요거는 LA에 대한 설명. 땡. 니은 휴스턴에 대한 설명. 디귿 시카고에 대한 설명. 리얼 다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 솔직히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둘 다 썬벨트로 배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출제자가 15번은 나도 그러니까 변별력을 떠나서 난 이런 문제가 좋다고 보는 게 리얼 선지를 냈는데 과하게 니은 디귿을 준 다음에 선지에다 니은 디귿 리얼을 섞어가지고 야 미국의 도시 위도까지 알아야지 이렇게 억지로 가진 않았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냈으면 너무 억지라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좋다고 평가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낯설어 보이지만 지식은 나오던 거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낼 수 있는데 4단원 이후에 지역지리 파트에서 어디를 자료로 낼 거냐 뭐 그 문제였던 건데 건조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어져 있는 3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국토의 면적도 다 엇비슷하고 사우디, 이집트, 카자흐스탄 자신인 사람은 그걸로 가도 되고 아니면 1차 종사자 아니면 국내 총생산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국내 총생산으로 가고 싶어요. 국내 총생산이 보통 경제 수준에다가 인구수를 곱해서 1인당 GDP에 인구수를 곱하는 건데 만약 인구수라면 여기서는 이집트가 강조돼야 돼요. 근데 사우디가 워낙 이게 있죠. 사실 이게 찝찝하더라도 이거를 같이 보게 되면 이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 인구는 이집트가 많잖아요. 그만큼 사우디의 1인당 GDP가 높은 거야. 그럼 가하고 나가 남은 상태에서는 난 이걸로 가도 될 것 같아. 이집트가 인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비슷하게 못 사는 느낌이잖아. 근데 인구가 이집트가 많아. 그러니까 얘가 이집트, 얘가 남아있는 카자흐스탄. 이집트가 농업은 좀 더 발달했구나. 이런 것들을 차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선지로 가보면 동그라미 1번. 이집트가 총 수출액하고 수입액 흑자 국가냐 적자 국가냐를 비교한 건 좀 생뚱맞은 느낌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 보고 2번 선지 홍해에 닿아 있다. 이거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우디 쪽도 일부 닿아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카자흐스탄을 쓴 거는 중앙에 있는 내륙 국가니까 완전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사우디가 화석연료 생산량이 많다.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 사우디가 이렇게 경제 규모가 국내 총생에서 세게 잡힌 이유죠. 정답은 3번 되겠고 4번은 단순 위치와 관련한 거 5번은 이집트가 가장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16번 문제는 막 이렇게 새롭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한 문제 정도 주는 느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 자, 17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다는 의미가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지식을 섞은 것도 아니고. 자, 국가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를 줬어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준 거죠. 그러면서 조건 1, 2, 3을 줬습니다. 조건 1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두 국가는 누구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되겠죠. 두 번째는 포르투갈어를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브라질이 누가 되는 거냐면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하고 라라고 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라가 되겠죠. 세 번째 거에서 나의 수도는 가의 수도보다 고위도에 있다. 고도 아니고 위도가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나의 수도가 조금 더 고위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건 얘들아 19번 문제의 지도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있긴 있는데 국경선은 없어. 국경선은 없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 나하고 가를 맞냐 틀리냐 그 문제거든.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브라질 있고 요쪽에 아르헨티나 있고 요쪽에 볼리비아 있고 요쪽에 콜롬비아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누가 북쪽이냐 그러면 콜롬비아가 북쪽이야. 고위도라는 말을 만약에 북쪽으로 인식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거는 누가 적도가 더 멀리 떨어졌냐 이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적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쉽단 얘기는 아니에요. 쉽단 얘기는 아닌데 나가 볼리비아가 되고 가가 콜롬비아가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가하고 나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아니오를 하게 되면 저 첫 번째 질문인 나는 내륙국입니까? 이게 볼리비아가 되면 고민 없이 그냥 예라고 가면 되는데 콜롬비아가 되면 그때부터 뭐 머리가 아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고산 지역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 17번 문제는 꽤 까다로운 거고 요 녀석 때문에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함정에 빠진 친구들은 콜롬비아가 당연히 더 고위도지 그렇게 갔을 거야. 왜? 북쪽이니까. 근데 고위도라는 건 북반구 남반구가 나뉘었을 때는 적도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어. 위도의 개념이 기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갑자기 여기서 훅 들어오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예, 좋았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8번은 국가를 좁혀주지 않아서 약간은 부담이 돼요. 이거 우리 막둥이 국기 보고 요거 맞출 것 같은데. 자, 가를 보게 되면 지중해와 흑해에 접해 있다. 이거 보고 누군가는 알 수도 있어요. 이거 흑해입니다. 홍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누군가는 이 해협 이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막 물라카 이런 거 나오면 하듯이 지브롤터 이런 거 나오면 하듯이 요거는 국기 보고 할 수도 있는데 누구냐면 튀르키예, 터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카스피의 페르시아만 요거 보면서 좁혀줄 수 있고요. 테헤란 보면 누구나 갈 수 있어야죠. 이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는 화석에너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페르시아만 얘기가 나왔고 사우디 얘기도 나왔고 서쪽으로 바레인 이거는 크게 힌트는 안 될 걸로 느껴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스포츠 행사를 했다는데 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을까? 너무 쉬워지나 그러면 월드컵 되겠죠. 바로 카타르 되겠습니다. 카타르의 수도는 뭐 도하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가 국가가 튀르키예고 정확히 기억은 국가는 이겁니다. 기억은 이스탄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지 1번 니은하고 기억하고 인구수를 비교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인구 규모에서 국가별로 따지면 물론 이건 도시에 대한 내용이지만 국가별로 따지면 튀르키예가 이 지역에 많은 이란, 튀르키예, 이집트가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좀 싱거운 문제였지만 16번에 이 지역 문제가 나왔었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온 거고 2번을 보게 되면 이란은 시아파가 많은 데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정도. 3번은 아부다비, 아르헨티나래.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되겠고요. 4번은 경제 수준 누가 높아? 라는 건데 튀르키예보다는 카타르가 높죠. 다만 경제 규모는 튀르키예가 더 크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천연가스는 카타르가 천연가스가 유명하죠. 정답은 따라서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하면 5번 선지가 다하고 가에 비교하면 산유국이냐 비산유국이냐 가고 카타르가 천연가스가 유명하니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비교의 대상을 잘 보게 되면 이란이잖아. 이거는 뭐가 백그라운드로 필요하냐면 천연가스는 카타르가 유명한 게 맞는데 이란도 많아요. 생산량은. 근데 수출량이에요. 이란이 뭐가 걸렸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걸려서 수출에선 잡힐 수가 없다.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퉁 치고 카타르지. 근데 위에 비교 대상이 이란이니까. 그냥 카타르는 천연가스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안 됩니다. 총수출, 이란 비교, 요거까지 가셨어야 돼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19번 넘어가도록 할게. 19번 문제는 9월 달에도 19번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난도가 하나 더 올라간 거예요. 출발지, 도착지까지 알아서 찾아라.
자, 1월의 평균 낮 길이는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짧다 해서 여기에서 조건을 모두 다 주게 된 건데 1월의 낮 길이라고 하면 남반구가 여름이죠. 그럼 남극은 24시간이고 북극은 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짧다라는 건 도착지가 더 북쪽에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도착지고요. 얘가 출발지고요. 얘가 도착지고요. 얘가 출발지고요. 얘가 출발지고 얘가 도착지고 모두 이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준 조건이라고 표현합시다. 저 녀석은 도착지가 모두 더 북쪽이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북반구와 남반구의 여름을 이렇게 고려할 때 나는 출발지가 도착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고 가와 다는 반대다. 그럼 나를 먼저 구하는 게 좋겠네. 혼자 다르니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녀석은 여름이라고 말하는 게 북반구 남반구로 찢어져 있으니까 다르겠지.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데 보니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도착지 기준으로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름 강수가 많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 서해안성 기후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최대 몬순 기후, 최대 강수량, 연강수량이 전 세계 최대인 최다우지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여름에만 집중되는 쉽지 않겠죠. 요 녀석 여기가 워낙 강수 자체가 없는 지역이에요. 계절의 편차를 떠나서 여기는 보기에 따라서 CFB 또는 CFA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조금 고른 지역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굳이 여름에 없는 막 퍼스 이런 지역이 아님과 동시에 온대기후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알파벳이 A냐 B냐는 여름기온과 관련한 건데 전혀 그거는 지금 지역을 구분하는데 일단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다와 관련한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가의 출발지는 다의 출발지보다 1월 가 출발지 여기 다의 출발지 여기 1월 평균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다. 1월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남회기선에 가까운 녀석이 높게 나타나는 거야. 이 녀석이지. 얘는 북회기선에 가까운 애니까. 그래서 요게 가가 되고 요게 다가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비슷해 보이는 개념인데 태양의 고도와 관련한 게 회기선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낮 길이와 관련한 거는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는 12시간으로 일정한데 극지역이 각각 0 또는 24가 된다는 거,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 이렇게 가면서 시간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가면서 길어지고 있다. 낮 길이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제대로 연결했는지 한번 보자. 가다나 됐습니다. 기억. 가의 출발지는 7월보다 1월에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가의 출발지는 여기가 되는 거고 브라질 한가운데로 싹 들어가 버렸네. 사실 글쎄 앞쪽에서 우리가 풀었던 1페이지의 4번인가 거기에서 이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쪽의 국경에 우루과이 쪽으로 보이는 그 지역에 나오면서 이게 사바나일까 온난 수빙기후일까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사바나 지역은 또 브라질 내륙에 나와 버려서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봤다고 4번 찾았어 이렇게 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누가 그렇게까지 분석적으로 시험장에서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좀 있었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기억선지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이 지역 사바나 지역인데 7월보다 1월에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은 1월달이 우기고 7월달이 건기니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남반구니까 1월달이 여름이니까 우기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은 나의 출발지, 다의 출발지, 여기 출발지, 그 다음에 여기 출발지. 위도의 연교차는 대체로 비례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출발지가 연교차가 크다는 말은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안 해봐도 되는 거고 1번 아니면 4번이니까 리을로 가면 되는데 다의 도착지와 가의 도착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여름에 건조하는데 여기 연중 수변하는데 그러니까 여름의 강수량은 다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을 선지 맞았네요. 정답은 따라서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연습을 시켜줬어도 쉽지는 않은 문제고 뭐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 때 들어가서 다른 문제들 풀어드리거나 뭐 이럴 때 조금 더 관련된 얘기는 해드릴게요.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20번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매번 나오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글래스고와 에든버러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이야기고요. 이게 영국의 북부 지역에 바로 스코틀랜드 쪽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B가 되겠고요. C는 런던 주변 쪽, 그 남부 쪽이니까 뭐 런던보다 조금 더 위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글래스고와 에딘버러 같은 스코틀랜드 지역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지중해 얘기 나왔는데 이거를 딴 데로 가면 안 되지. 이쪽 뭐 핀란드 쪽으로 가면 안 되고 D 아니면 이쪽으로 와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뭐 칸 리스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여기 나오게 되는데 뭐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D가 되고 싶었으면 이탈리아 북부 쪽에 전통적인 산업들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고르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지리 20문제도 모두 다 살펴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후에 커리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언급을 드릴 거예요.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통계 자료와 관련한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무지개에서도 그 부분들을 재촬영을 하고 있고 기후와 관련한 건 별로 바뀌지 않는데 문제의 경향이 티벳 지역을 올해 문제에서 냈는데 그건 핵심 기출 강의에서 더 강조해드리고 확인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다른 강의 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